3월 10일 주간뉴스 일정입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장 초반에 상승 마감했다가 엔비디아가 크게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선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치보다 상회를 하긴 했는데 요거 조금 뜯어보면은 보건의료, 정부 부분, 사회 지원, 운송 및 창고 이게 뭡니까? 대부분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가 늘어났고 미국이 지금 3.9% 실업률이거든요. 사실 4%까지는 완전 고용입니다. 근데 이게 4%를 터치를 하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고 있다는 점들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 이번 이 파월 연준의장의 반기 통화 정책과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을 인해서 6월 이후에는 금리 인하 한다. 사실 이게 확정적으로 정해졌습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아직까지는 7월 금리 인하 확률이 가장 높긴 해요. 그래도 근데 결국에는 3월달에 금리 동결 그리고 5월달부터 약간 흔들리게 되면서 최소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7월달에 금리를 하게 된다면은 결국 7, 9, 11, 12 올해 3번 이상의 금리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시장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10년물은 4.4%대, 2년물은 4.47%까지 조정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10년물은 4.3이 고점, 2년물은 4.5가 고점입니다. 2년물이 잘 생각해보시면 작년에 5% 가까이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몰렸던 수급들이 이제는 미국의 금리 인하, 유럽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게 되면서 조금 더 다른 자산으로 머니가 이동되고 있다. 머니 무브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미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금 가격이 신고점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굉장히 크게 많이 올랐죠. 신고점 랠리 이어가고 있고 여기에 비트코인까지 자금 이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안전자산보다는 이제 더 이상 금리 인하 안 하겠지가 아니고 금리 인하 하겠지. 자, 금리 인하를 대비해서 우리 자산을 분산시키자. 그동안 많이 올라가지 않았던 아니면은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서 금리 인하가 되면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들? 성장주들, 돈이 많이 필요한 기업들, 제조업 기업들에 대한 훈풍이 좀 불 수 있거든요. 은행의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돈을 쉽게 빌릴 수 있고 쉽게 빌린 이런 돈들 가지고 적극적인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성장주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적으로 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머니 무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때까지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한다 하더라도 미국은 계속 신고점 랠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종목들이 엇갈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강세가 나왔던 종목들이 추가 강세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그동안 강세가 나오지 못한 종목들의 수급이 순환매가 나올 것이냐, 종목에 대한 업종들의 전망치가 근데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월가에서도 양반이 갈리는 게 여전히 AI, 인공지능 관련 테마주들이 금리 인하를 하든 뭐 추가적인 강세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다른 데서는 지금 인공지능 관련 테마주 너무 많이 올랐다. 금리 인하 하게 되면은 다른 업종으로 고기를 돌려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분산 투자론과 적극 투자론이 나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들의 좀 이 스탠스가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 빅테크 관련 테마주들이 너무 올랐어요. 작년에 여기 보시면은 미국 빅테크 10개 종목들이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70%가 평균적으로 올랐는데 이 전체 이 전체 업종의 평균 상승률보다 무려 거의 30%가 더 높습니다. 빅테크 종목들이 전체 시장 상승률을 다 끌어왔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 종목들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종목의 펀더멘털이 변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에서는 이제 빅테크 말고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분산주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그 금리 인하 해도 제일 좋은 건 결국 인공지능이다라고 있는 게 바로 이 AI 버블론의 대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머리가 아프죠. 왜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작년 6월부터 올해까지 어떤 종목들이 가장 강세가 나왔냐? 반도체란 말이에요. 그 반도체 종목들이 정말 가장 큰 강세가 나오면서 시장을 이끈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떤 그 다음 섹터 종목들이 수급을 수반할 수 있을 것인지 요건 좀 추가적으로 밑에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은 엔비디아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플러스 5%까지 올라가면서 뭐 거의 1000달러 간다 만다 하다가 장마판에 마이너스 5%로 마감했고 시간이 마이너스 2% 떠졌어요. 오늘 그 하루 변동성이 12%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 전 세계 시가총액 탑3 종목인데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은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반도체 업종들이 대부분 다 크게 공포감을 느끼면서 급락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다는 점. 이렇게 되면 월요일날 우리나라 SK하이닉스 뭐 다른 종목들도 충분히 흔들릴 수 있다는 점들을 약간은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좀 억울하죠. 우리나라는 얼마 오르지도 못했는데 좀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엔비디아 리스크가 과연 한국 증시에 원료를 어떻게 작용할지가 좀 가장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뉴욕 증시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저는 조금 이제 여기서 좀 꼬아서 본다면은 엔비디아가 물론 자사주 매도, 근데 이건 여러분들 이미 수요일 날 뉴스가 나왔던 겁니다. 네, 수요일 날 뉴스가 나왔던 거고, 자사주 그 매도 오케이. 근데 액면 분할 요걸 이제 퉁친다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더 올라갔던 거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TSMC의 반도체 보조금이 지급이 확정이 되었어요. 여기에 지금 삼성도 얼마를 지금 반도체 지원금 줄 건지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에 대한 그 지원 정책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야, 이거 반도체 관련된 정책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될 거고, 중국이 또 오늘이죠. 첨단 반도체 개발에 35조 원 규모의 또 펀드, 국가자금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투자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 어지러운 게, 반도체를 그렇다고 내려놓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뭐 살 거냐?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제가 아래에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지금 반도체에 대한 우리가 시선을 돌리기에는 여전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조금 더 많이 남아있다는 점들. 그래서 엔비디아가 월요일날 어떤 식으로 좀 왜냐면은 거의 1년 만에 장대 음봉이 터졌기 때문에 이 월요일날 어떤 식의 반등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액면 분야에 대한 이런 좀 재료를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엔비디아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네, 지금 비트코인이라든가 금 쪽으로 몰리는 것처럼 자금의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는 점들 꼭 체크를 하시면서 월요일날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좀 이제 봐야겠죠. 야, 우리나라 증시는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말고 뭐 살 건데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미 그 업종들이 시세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자, 작년부터 가장 크게 탄력이 나온 거는 반도체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바닥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가 넘게 올랐어요. 이미 엔비디아, 한미반도체, 햄바반도체 600% 정도 올랐고요. 강원치수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미 이 종목들은 작년부터 가장 큰 수혜를 많이 받는 종목들이 반도체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 올해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느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방산주들 여기 보시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지넥스, 하나시스템,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나? 바로 네, 제약바이오입니다. 네,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HLB, 알테오젠, 요거 제가 그 레오캠 바이오인데, 네. 레오캠 바이오 이런 식의 탄력이 정말 크게 났죠. HLB, 알테오젠, 레오캠 바이오. 근데 이 종목들이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점은, 반도체 다음에 올라갈 종목들이 제약바이오는 한번 돌았고, 수급이 방산주도 한번 돌았어요. 그럼 이제 이 다음에 뭐냐? 이 다음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것이냐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다음에 올 것이 아마 네, 조금 더 폭넓게 본다면은 그동안 가데나폭에 나온 전고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자동차 제조업종으로 좀 수급이 쏠릴 가능성도 크고, 아니면 여전히 반도체 종목들이 아직 못 올라간 종목들, 소재 부품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수급을 좀 더 봐야겠죠. 우리나라 시장은 수급 시장이기 때문에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복잡하게 보실 필요 없어요. 자, 우선 기관 외국인들의 10일 동안 이번 주 네, 연속적인 매수는, 자, 업종으로 봤을 때는 금융주들, 금융, 제조업, 운수장비, 전기전자, 중형주, 대형주 이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종목을 딱 보게 되면은 SK하이닉스, 현대차,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이스페타시스, KB금융, 삼성물산, 뭡니까 여러분들?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밸류, 금융주들이 이번 주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큰 강세가 나오는 수급 종목이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HLB, 네, HLB가 정말 강세가 나오긴 했지만은 엔캠, ISC, AD테크놀로지, 제논전기, 시스템테크, 메지온, 뭐 업종이 좀 다양하죠. 반도체도 가고 로봇도 가고 제약도 가고, 아직 코스닥에서는 수급이 그냥 몰리지가 않아요. 코스닥 수급은 몰리지가 않아.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이 어지러운 겁니다, 여러분들. 코스닥 시장이 어지러운 이유 자체가 수급이 하나도 안 몰려서 그런 거예요, 단순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코스닥 시장의 업종들을 공략하기보다는 코스피 시장으로 업종을 공략하는 게 조금 더 쉽다라고 지금 이 지표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자동차, 네, 그리고 금융주, 밸류 프로그램 수혜주부터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업종들 이 수급도 보시면은 대부분이 기계, 의학, 보험, 의료정밀, 그리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타 서비스, 여기 이제 보통 이제 지주사들이 기타 서비스 들어가거든요. 기타 서비스, 그리고 제약, 반도체 기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선별하더라도 제약 반도체 제조업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 개에서 사야 되는 거지. 갑자기 뭐 엔터 주디도 찾거니 여기서 엔터 뭐 섬유, 석유화학, 건설기 이런 종목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수급은 돌고 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만약에 내가 반도체라든가 반위산업이라든가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결국 이 순환매도 돌아가는 업종들에서 내가 괜찮은 종목들로 선별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네, 왜냐하면 수급으로 봤을 때 다른 종목들은 살 게 없어요, 여러분들. 네, 다른 종목들은 살 게 없어요. 그냥 수급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그냥 2차전지는 수급은 좋지만은 아직 밸류가 너무 약하죠. 네, 2차전지는 밸류가 너무 약하고 결국에는 반도체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제약바이오 이런 업종으로 사야 되는 건데 아니면은 밸류업을 통한 뭐 저 PBR 관련 테마주 사야 되는 건데 이 업종들 4개로 수급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지금 금리 인하 한다고 내가 그럼 금리 인하 하게 되면은 엔터주도 많이 떨어졌던데 아니다 건설기계 많이 떨어졌던데 이번에 좀 많이 떨어진 종목도 있던데 그런 종목들 괜히 쳐다보다가는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올라갔던 종목들의 순환매를 기다리면서 대응해야 되는 시간이 좀 더 와야 되고 있다. 여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국내적인 상승 테마는 뭐 전고체 배터리 굉장히 강했죠.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들도 좀 많이 강세가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좀 인공기관 이식 저는 사실 여기서 회의감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종목들이 좀 크게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업종들이 좀 크게 많이 올라가면서 탄력이 나왔고 사실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기 플러스 뭐가 포함이 됩니까? 비만 치료제. 저는 그래서 오히려 아까 제가 제약바이오를 사야 된다 말씀드리고 제가 세 가지 종목들을 강력 추천드렸잖아요. 비만 치료제는 꼭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에 제가 포트폴리오 꼭 말씀드린다 할 때 반도체 그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나면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무조건 비만 치료제 요거 꼭 가져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 제외하고는 이번에 수급 들어올 때 2차전지 종목들에 대한 뭐 투자보다는 요건 좀 저는 회의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 브리핑 해드렸죠.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언제 되냐? 최소 2030년. 네,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7배 비쌉니다. 이게 잘 될지 모르겠어. 근데 이번에 워낙에 삼성 SDI를 포함한 업종들이 강세가 나오면서 크게 시세가 나왔는데 이게 정말 장기적인 우상향을 반도체처럼 가져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저는 테마를 볼 때 실적에 녹일 수 있는 테마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실적에 녹일 수 있는 테마는 전고체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2차전지는 조금만 더 있다가 사는 게 맞는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보유하실 분들은 팔아란 말이 아니에요. 홀딩을 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신규 매수로 하기에는 네,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신규 매수로 하기에는 여전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도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 비만 테마주로 좀 보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 주간 상승 종목들 반도체가 또 차지했죠. DI, KCT, 스페타시트가 강세가 나왔고 그리고 금양, 동원시스템즈, 한농화성 2차전지 종목들도 좀 강세가 나는데 상승률이 나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 코스피 상승률입니다. 한 주간 어마무시하죠. 이제 코스피의 수급이 워낙 강세가 나오기 때문에 코스닥보다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도 가끔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신규 상장 종목들을 좀 제외하고 윙이푸드를 제외하자면은 네 SP도 신규 상장 종목이죠. 제외하면은 비슷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 코스닥이 업종들의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징처가 뭐 있죠. 코스피는 안전하고 좀 추세가 한 번에 잡히면 계속 올라가고 코스닥은 변동성이 크지만은 급등이 나오는데 이게 전혀 지금 통하지가 않아요. 코스피도 급등이 많이 나오고 계속 가고 오히려 코스닥이 수급이 없어가지고 추세가 떨어지고 있고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오늘 이번 주 증시는 뉴욕 증시는 반도체가 흔들리긴 하지만은 여전히 모멘텀이 남아 있다. 국내 증시는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살 것이냐 금리 인하에 맞춰서 뭐 살 것이냐 했을 때는 여전히 그래도 반도체라든가 제조업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들 하나씩 가져가야 되는 게 지금 수급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 일정은 사실 큰 게 없습니다. 진짜 큰 게 없어요. 다음 주에는 그 미국과 한국의 옵션 선물 동시 만기를 제외하고는 뭐 큰 일정 없다. 사면 공모천약 있고요. 오성헬스케 신규 상장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상무부 소매 판매 한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있고 엔젤 로봇에서 공모 천약 있고요. 네 그러니까 몇 개 없어요. 보시면은 큰 이슈가 없죠 이번 주에. 네 다음 주에는 정말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냥 이번 주에 그 재림인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주에 수급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나왔죠. 초전도체 갔다가 반도체 갔다가 뭐 전기차도 갔다가 전고체도 갔다가 원격 진료도 갔다가 교육도 한번 올라갔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총선 그리고 5월달에 밸류업 6월달에 공매도 이슈 나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될 겁니다. 4, 5, 6의 큰 이슈가 하나씩 딱딱딱 있는데 이게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주도주를 끌고 가는 재료는 아니에요. 근데 변동성은 줄 수 있을 만한 재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조금 과감하게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네, 조금 과감하게 대응하면서 주도주를 잡아가야 되는 시장이 맞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네, 이 과감한 것에 대한 그 선택에 대한 이 결정이 결국에는 뭔가가 이 우리가 흔히 말하면 변곡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벤트나 변곡점이 필요한데 그 일정이 없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총선을 만약에 기점으로 총선을 전후로 두고 총선이 끝난 다음에는 뭐 정책주로 넘어가시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총선 4월 20일인데 그 전까지는 일정이 아예 없어요. 한 달 동안 일정이 없어져 버린 거야 지금. 그동안에 제가 한 달 동안 일정도 없는 여러분들에게 리밸런싱 하시죠 하면은 이게 망설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이미 수급은 계속적으로 리밸런싱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네. 그리고 그 업종들이 대부분 실적을 녹여내는 테마주들 올라가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에는 고성장주라든가 이런 업종들보다는 당장에 2024년도 1월 그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는 업종들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아니면 성장주를 담을 거냐면은 글로벌적으로 흥행이 되고 있는 뭐 비만 테마라든가 아니면 반도체 업종으로 그래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운 시장입니다. 네, 너무 저도 계속 시장을 보고 있지만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테마주 랠리는 계속 될 겁니다. 복잡하고 테마주 반복되고 순환매 빨라지고 뭐 몇 종목은 계속 올라가는데 몇 종목은 계속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여러분들이 흔들 수 있는 시장이 계속 나올 거예요. 예, 지금은 개인 투자들의 그 개인 투자 레벨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다. 여러분들 인정 안 하실 수 있겠죠. 무슨 소리냐. 뭐 내가 수익 보고 있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운이 좋아서 지금 한두 조 업종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지.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이 정말 대세 상승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갑자기 고객 예탁금이 확 늘어나가지고 주도주가 몇 개 만들어진다거나 그런 시장이 지금 아니죠. 네, 반도체도 몇 개만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시장은 레벨이 너무 높다. 레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완벽하게 그냥 급격하게 여러분들이 전화할 거면 전화하시고 아니면 그냥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여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장이다. 어려운 시장인데 그래도 시장의 순환매가 잘 잡게 되면은 정말 큰 수익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계속 그런 순환매 시장을 잡으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지만은 항상 안전하게 하면서 좀 대응할 테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도 같이 좀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